네, 34번 위에다가 주제 적을게요. 식물들의 의사소통입니다. 이고요. 자, 정답 선지 1번입니다. 1번을 빈칸에다가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자, 쓰시면서 해석하는 거 들어보세요. defending, 방어하는 건데 against, 무엇에 대비하여 things that might harm them, 자신들한테 피해를 줄 것들에 대비하여 방어한다. 이게 1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주제는 식물들의 의사소통이니까 식물도 그냥 가만히 나무만 펼치고 있는 것 같지만 얘네들도 무엇을 한다? 의사소통을 한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분홍색깔 형광펜까지 가보겠습니다. Some expert 잡을 거고요. 수아, 못 오는 줄 알았어. 저기 보면 모의고사 시험지 있거든, 수아야? 그거 챙겨. 뒤에 앉는 게 더 잘 보이겠다. 그것만 챙겨 일단. 수아야, 34번 피자. 이렇게 봐. 자, 그리고 휘경은 우리 부교재나 이런 거 하던 거랑 수업 결을 다르게 할 거예요. 서술형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문법은 싹 빼고 내용만 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란색 형광펜은 쓸 일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수화 위에 주제 한 번 더, 식물들의 의사소통입니다. 주제는. 자, 그럼 바로 한번 읽어가 볼게요. 맨 첫 번째 단락이 주제고요. 두 번째 형광펜 보면 some express, 일부는 이런 걸 보여주고, 그 다음 형광펜 보니까 some plant, 일부 식물은 이런 걸 보여줘요. 식물들 중에 일부니까 예시 1번과 예시 2번으로 잡을 거고요.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researcher가 실험한 거 나올 테니까 연구 얘기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예시 1번, 2번, 연구까지 다 같은 말 할까 다른 말 할까? 같은 말 할 거고요. 마지막 형광펜 친 거 보면 however가 들어가는데 저 however 위에다 쓰세요. 얘는 역접의 however가 아니라요. 강조를 할 때 쓰는 however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목할, 얘들아 이거 nothing 아니에요. 노트에 ing 붙은 겁니다. 즉 주목할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끝나는 거라 처음부터 끝까지 글의 흐름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plant, 야 식물은 can communicate, 뭐 할 수 있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Although, 비록 말이야, not in the same way we do, 우리가 하는 것과는 not same, 뭐 하진 않지만 같지는 않지만. 그럼 중요한 한 단어 물결 치고 가자. 식물도 무엇을 할 수 있구나? 소통을 할 수 있구나. 그럼 얘들아 뒤에 some 얘네들은 다 예시일 테니까 인간의 소통에 대한 예시야? 식물의 소통에 대한 예시야? 식물의 소통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자, 일부 식물은요 express their discontent, 그들의 discontent, 불만족을 표출합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표출하냐면 through scent, 무엇을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들의 의사소통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걸 보니까 첫 번째 예시에서는 무엇을 통해서도 의사소통을 하고 센트를 통해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구나. 왜요? 뭘 잘못 썼어요? 센트. You know that. 그러니까 너 대절이야. 알지 않아? 뒤에 더 읽어볼게. Smell that hang in the air after you have mowed the lawn까지 닫아주시고요. 자, 너는 그 향기를 알지 않니? 어떤 향기 말하는데? 공중에 떠도는 냄새 알지 않아? After, 뭐하고 났을 때? 너가 you have mow는 잔디를 깎다 밑에 나와 있으니까
잔디를 깎고 난 후에 나는 그 특유의 냄새를 알지 않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그 냄새를 보면 식물이 향을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맞아. That 그 향은 is actually an SOS. 아마 SOS를 보내고 있을 게 틀림이 없어. 됐죠? 깎이고 있으니까 냄새를 통해 나 살려줘 뭐 이런 건가 봐요. 다음, 야 일부 식물은 또 use sound 뭘 쓰기도 한답니까? 소리. Yes, sound라니까. 근데 비록 at the frequency that 바로 이런 주파수의 소리를 쓰는 거는 있어. That we can't hear. 인간인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주파수를 쓰기도 해. 자, 그럼 예시 2번은 뭐를 통해 소통하기도 한다? 사운드다. 그러니 식물들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하긴 하지만 누구와는 다른 방식이다. 인간과는 다른 방식이구나. 자, 그러면 연구에서도 무슨 말 하나 보자. 그래서 리서처들이 with plants and microphone, 자 식물들과 마이크로폰, 마이크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네요. To see, 뭐 하기 위해서요? 인지 아닌지 see, 알아보고 싶어서요. They could record, 그들이 레코드 할 수 있는지, 즉 녹음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요. 어떤 곤경에 처해 있다라는 콜, 외침을 녹음할 수 있는지 보려고요. 쌤 여기서 나오는 데이는요. 연구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구원들이 어떤 트러블 콜, 나 지금 문제에 처해 있어요 라는 외침이라는 건데 결국 이거는 식물들의 소통을 말하는 단어겠죠. 결국 연구원들은 식물들이 소통을 보내는 걸 레코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실험을 했답니다. 그때 얘네들이 대절이야를 알아냈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연구의 결과가 나오겠죠. found니까. 그들이 뭘 알아냈냐면 와 식물들은 프로듀스 만들어내는구나. 하이 프리퀀시. 얘들 여기서 프리퀀시는 소리에 쓰이니까 뜻을 뭐라고 잡아? 주파수거든요. 근데 그게 하이랍니다. 그럼 어떤 주파수예요? 높은 주파수의 클리킹, 뭐하는? 깍깍 누르는 소리를 낸답니다. when, 뭐 했을 때요? stressed,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말이죠. and 그러면서 can make different sound,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어요. for, 무엇에 대해서? 다른 스트레스 하면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분석하면 되니까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소리도 똑같이 내요? 다르게 내요? 다르게 낼 수가 있답니다. The sound a plant make, 그 식물이 만들어내는 소리요. When it is not getting water, 그것이 물을 받지 못했을 때 내는 소리는, 그럼 지금 이때 내는 소리는 나 수분이 부족해요, 수분 주세요 라는 SOS 소리일 거고, 이거는 differ, 뭐 하더라? 다르더라. From the one, 이 소리와는 다르더라. 어떤 소리? 그것의 이파리가 잘려나갈 때 내는 소리와는 differ, 뭐 하더라? 다르더라. 분홍 색깔로 색깔 바꿔서 이 단어 잡읍시다. 자, 얘네들은요 스트레스 요인이 다르면 소리도 뭐 한다 그랬어요? 다르다라고 했었죠? 이것에 대한 예시로 다음 문장을 제시해줬구나 라고 구간 흐름을 잡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때와 잎이 잘려나갈 때 하는 소리는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른 거죠. differ. 좋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갈게요. However, 하지만 it is worth noting that 대절이하를 주목하는 건 가치가 있습니다. 대답. 자, 여기서 however는 역접이라 그랬어? 강조라 그랬어? 강조. 뭘 좀 주목해보면 좋을 거냐? 전문가들은 don't think,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하자. 대절 이하가 여기 생략된 거라 슬래시 2개로 구분할게요. 자, 식물들이 물이 부족하거나 잎이 잘려나갈 때 소리를 내는데, 자, 이때 잎이 잘려나갈 때 소리를 내는 거면 이런 생각 들잖아? 식물들이 고통을 느끼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아프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됐나 봐. 근데 뒤를 보니까 이런 말 하네. 식물은 외치는 건데, 울다라고 하지 마세요. 소통에 관련된 단어니까 외치는 건데 in pain, 고통에서 외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대. 다행히 고통은 아니었대. It is more likely that, 이건 오히려 무엇이냐면, 자, 분홍색깔 다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not A라고 보세요. 오히려 it is more likely, 이건 이럴 거야 but B라고 보세요.
즉 식물들이 소통을 하는 건 고통스러워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거야. 바로 이런 반응들이 nature 그 밑에 나와 있죠. 자동적인 생존 반응이었던 거지. 물결 칠게요. 자동적인 생존의 행동이었던 거지. 고통을 느껴서는 아니야. 그럼 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네요. 자동적인 생존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건 식물의 이 의사소통은 무엇을 위해 발달한 거네요? 생존을 위해 발달한 거네요. 그럼 그것에 대한 근거 문장을 뒤에 붙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부분을 전체 다 꺽쇠로 묶어서 이 마지막 덩어리가 하는 얘기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식물들의 의사소통이었다. 요런 얘기를 하고 끝날 거야. 자, 그럼 전체 흐름 한 번만 다시 잡아볼까? 첫 문장에서 주제 말하면서 동물도 소통한다. 다만 누구와는 다르게. 인간과는 다르게. 그래서 예시를 몇 가지 들어줬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로 소통? 센트. 두 번째는 뭐로 소통? 사운드. 그리고 연구 들어가면서 레코드 해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스트레서가 다르면 소리도 뭐하게 되더라? 다르게 내더라. 다만 주목할 가치가 있다. 뭐 때문에 내는 소리가 아니라 고통, 뭘 위해서 내는 거다? 생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생존을 위한 거 한번 읽어볼게. Plant는 a living organism. 얘네들은 are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 전체가 주격보어예요. and,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의 주된 목적은 is to survive. 당연히 무엇이다? 생존이다. 그러니 scent든 sound든 쌤 scent냐 sound냐 이거는 식물의 소통 방법이었죠. 즉 이게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이것들은 그들의 툴, 무엇이다? 도구이다. for 이하, 빈칸을 위한 이랬던 거야. 그럼 여러분들 빈칸에 들어갈 뉘앙스는 뭐가 되어 있어요? 스스로의 뭘 위한?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이 맞겠죠? 그래서 나온 말 보면 나를 해칠 것에 반대하여 디펜딩 뭐 하려고? 방어하려고. 오케이, 계속해서 중요한 말 한 번 더 동글. 뭐 하기 위한 거다? 생존하기 위한 거다. 이 단어만 체크를 해놓읍시다.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니까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요 정도 속도 갈 건데 어때? 괜찮지? 문법을 안 보니까 헤비하지 않을 거야. 됐죠? 자, 넘어가서요. 35번 지문 갈 거고요. 얘들아, 이거 되게 이상했다? 원래 이거 제거 유형이잖아. 이거 쌤이 겨울방학 때 수업할 때 몇 번에 보통 답이 있다고 그랬지? 뒤에. 즉 3번 아니면 4번이야. 거의 100%. 근데 몇 번이었어 이거? 2번이었어. 그게 되게 의아하게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 우리는 내신으로 보는 거니까요. 2번 문장을 아예 빼고 내용만 먼저 잡읍시다. 네, 주제 부를 텐데요. 주제가 좀 깁니다. 따라서 적을게요. 주제 부를게. 자, 토픽. 관객의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 주인공, 괄호 열고 영웅 과의 긍정적 관계가 필요하다. 한 번 더. 관객의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인공, 영웅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이 말인데 봐봐 얘들아.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너무 내가 몰입을 해. 그러면 주인공이 겪는 일에 대해서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안돼 쟤 죽으면 안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화를 보잖아. 그치? 그럼 그런 상황이 관객이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객의 상황에 몰입하려면 내가 주인공 편에 서서 주인공에 반대되는 악당들이 나올 때마다 죽여! 아니 뒤에 있어 조심해! 막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밑줄 칠 건 딱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잡아갈 건데 여기 essential 잡을 거고 여기 must 잡을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지? 당위성이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또 must 또 나오죠. 마지막 5번 문장에서도 또 must 나와요.
쌤 뭐야? 이 글은 모든 문장에 뭐가 있어? 당위성. 그래서 여기선 조심해. 모든 문장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 그래서 순서나 삽입으로 나오기는 아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인과가 없거든. 그러니 각 문장의 내용만 잘 기억을 해놓고 이렇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면 빈칸 추론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좋거든요. 예상하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자. What does it mean for a character to be? 이렇게 나왔는데 자,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it이 가주어가 되고요. 뒤에 to가 진주어가 됩니다. 그럼 중간에 들어간 for는 무슨 주어가 돼요? 의미상 주어죠. 그럼 봅시다. What does it mean? 도대체 뭘 의미할까? 누가? For a character. 캐릭터가 영웅이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영웅은 누구와 반대되는 영웅이냐면 빌런이죠. 이게 악당과 반대되는 영웅이 된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럼 첫 문장에서 묻고 있는 건 hero. 영화에서 영웅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In artistic, 예술적이거나 오락적인 description, 설명에서 보면 it is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의미상 주어, 진주어 또 나오는 거야. 그럼 투부정사 이하를 하는 게 필수예요. 영웅이 된다는 건 작가가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포지티브, 어떤 관계를 수립하는 게 필수예요? 긍정적 관계를 수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쌤, 프로타고니스트가 뜻이 뭐예요? 주인공. 그럼 얘들아, 영화에서 주인공은 보통 영웅이야, 악당이야?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과 영웅을 같이 잡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천천히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쌤, 첫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영웅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 문장에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관객과 주인공 사이에 무슨 관계가 필수다? 긍정적인 관계가 필수다. 다음 거 가볼게. 자, in order에다가 빗금 치고요. 자, in order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 나와야 돼요. 그래서 in order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중간에 for 플러스 명사 들어간 거면 얘도 또 무슨 주어야? 의미상 주어. 그러면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 비극이나 불운을 혹은 비극이나 불운이 draw out, 이끌어내는 거야. 시청자들에게서 감정적 경험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때 tragedy나 misfortune는요. 그 악당한테 가해지는 부정적 상황이겠어? 영웅들이 겪는 시련이겠어? 영웅. 그러면 영웅들한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게 관객의 감정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안 되는데, 불쌍해, 이런 느낌으로. 그걸 하려면 그 캐릭터는 must be, 반드시 adjusted, 맞춰줘야 돼.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 또 나오는 거거든. 뭐 하기 위해서? be recognizable, 인지되기 위해서야. as either friend or enemy, 뭐나 뭐로서 인지될 수 있도록, 친구 아니면 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adjusted, 맞춰줘야 돼, 이 말이에요. 자, 이 문장 약간 어려워서 쌤이 뜯어드릴 건데 보세요. 관객들이 느끼기에 친구로 보냐 영웅으로 보냐가 다를 겁니다. 친구로 보냐 적으로 보냐. 자, 그러면 여기서 친구의 의미는 주인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그렇지, 긍정적 관계 맺는 거지. 반대로 너무 나빠, 악당이야, 에너미는 그럼 악당과 맺는 무슨 관계겠어? 부정적 관계일 거야. 그러면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영웅과 주인공은 긍정적인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악당들은 부정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돼야 관객의 감정이 끄집어 올라져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들은 반드시 맞춰져야 합니다 라고 표현했죠? 쌤, 그러면 여기서 캐릭터들이 반드시 맞춰져야 합니다, 이것의 의미도 중요하겠네요. 영웅과 악당은 각각 관객과 적합한 관계를 맺도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일 것 같아.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악당으로 얘를 선택했어. 근데 그 악당의 말이 너무 착해. 자 이러면 그 부정적 관계가 형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악당은 어떻게 조정해야 돼? 되게 나쁘게 봤을 때 되게 띠껍게 조정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영웅이야. 근데 얘가 별로 영웅적인 게 없어. 얘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이런 관계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 영웅들한테는 뭔가 막 힘든 삶을 견디면서 되게 씩씩하게 살고 있고 엄청 멋있게 생긴 남주를 박아놓는 거지. 그러면 긍정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조정이라고 하는 거 각각의 캐릭터의 역할에 맞는 관계를 맺도록 설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문장 그대로 갈게요. 자, whether the portrayer. 자, whether이 부사절로 나왔으니까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라는 뜻이죠. 자, 그 묘사가 fictional, 허구적인 것이든 아니면 다큐멘터리니까 사실에 근거한 것이든 상관없이 이게 구라든 진짜든 상관없이 우리는 대절이야 라고 반드시 느낄 거야. 그 주인공은 is someone 이런 사람이라고 느낄 거야. 그리고 그 주인공의 행위는 benefit us 우리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라고 느낄 거야. 쌤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 우리한테 좋은 행동이라고 느낄 거야. 이 좋은 행동이라고 하는 건 관계가 어떤 관계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긍정적인 관계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다시 말할게. 그러니까 주인공은 is 그럴 거고 or 아니면 과거에도 그랬을 거야. worse 굉장히 가치 있는 companion 누구거나 동료가 되거나 or 아니면 굉장히 valued 소중한 ally 뭐죠 이거? 동맹이란 뜻 아닙니까? 자 그럼 묶어볼게요. 쌤 가치 있는 친구거나 동료거나 이것 또한 주인공과 맺는 무슨 관계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긍정적 관계죠. 내가 왜 빈칸 유력한지 말하는지 알겠어? 다 계속 같은 말이야. 4번 문장 가볼게. 야 폭력적인 영화는 are often filled 종종 채워져 있지. Those of incidental death of minor character야. 그럼 minor 캐릭터면 뭐 조연 까메오 뭐 이 정도 번역하면 될 테니까 조연이나 까메오의 우연한 죽음들이 수없이 많은데 자 그럼 봐봐. 이 마이너 캐릭터라고 하는 애들은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이 아니죠. 그럼 즉 이 마이너 캐릭터들은 관객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었을까 안 맺었을까? 안 맺었겠지. 그럼 관객과 맺은 관계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죽더라도 관객의 감정이입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리틀에다 동그라미, 레스폰스에다가 물결. 관객의 반응을 끌어냅니까? 안 끌어냅니까? 안 끌어내요. 리틀은 부정이죠. 관객의 반응은 끌어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n order to feel strong emotion에다가 화살표 윗방향 관객의 감정이 어떠려면요? 강하게 느끼려면요. 그럼 뒤에 마음을 맞춰볼래? 관객은 주인공과 무슨 관계를 맺어야지만 가능하다? 긍정적 관계. 그래서 뒤에 보니까 관객들은 must be 반드시 감정적으로 invested 투여된 상태여야 돼. 누구한테? 캐릭터한테 말이야. 뭐로써? ally 동맹이거나 아니면 너무 나쁜 적이거나. 자 그럼 보세요. 적이 죽었어요. 악당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잘됐다 이렇게 느끼겠지? 그럼 그런 것 또한 주인공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반대로 주인공이 잘됐어 너무 잘됐어 이것도 주인공의 역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감정적으로 투자된 상태여야 돼요. 이게 직역이죠. 쌤 그럼 이것의 함의를 한번 서술해 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다는 건 주인공이든 영웅이라고 쓸게. 미안해. 그게 맞겠다. 자 이것의 의미 영웅 혹은 악당과 같은 주인공들은 관객과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 감정이 invested 그 안에 개입되고 있을 거고 그래야 emotion이 strong 어떻게 느껴질 거다? 강하게 끌어낼 수 있을 거다.
오케이. 신수아님도 이해되셨습니까? 예, 좋아요.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36번 바로 갈 거고, 우리 안 쉬고 그냥 38번까지 빨리 끝내버리자. 어때? 괜찮지? 갈게. 자, 36번의 주제 부를 건데요. 얘가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동물들의 주제. 정은아. 비개념적 사고에 대한 가정. 자, 얘가 말이 어려워서 내가 좀 풀어줄 테니까 들어봐. 얘 동물들도 사고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 근데 맞지 않아? 선생님 강아지도 보면 간식을 들고 있으면 말을 겁나 잘 들어.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지 가고 싶은 데로 가거든? 그럼 이거 보면 간식이니까 저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 하는 거야. 근데 동물들은 언어를 갖고 있진 않잖아. 우리와 같은 알 수 있는 언어. 그러니 동물들의 사고는 개념은 없는 사고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과 떠올려봐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요? 빨간색 동그라미에 사과가 그려지죠. 그러면 우리의 언어로 사과를 말했을 때 사과는 빨간색의 동그란 사과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거야. 근데 동물들은 그렇게 떠오르는 개념까지는 없을 수 있지만 생각은 하는 애들 아닐까? 요 사고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인 거야. 자, 그럼 가볼게. 첫 문장에서 여기다 형광펜을 쳐보자. 이거 조금 복잡하니까 잘 들어요. 정답은 5번이었어요. C, B, A의 역순으로 잡아볼게요. 이거는 또 순서 삽입 문제 나오면 어려울 거야. 그래서 문장 흐름 잘 봐야 돼. 어려워. 자, 봅니다. 쌤 첫 문장에다가는 어떻게 적을 거냐면 야, 우리 대절이야를 한번 가정해볼까? 뭐부터 출발? 가정에서 출발해보는 거야. 자, 뭘 가정해볼까? 엔레스트야. 최소한은 말이야. 일부 동물들은 are capable. 가능하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thinking. 뭐가? 생각하는 게. despite. 비록 breaking a language. 뭐는 없지만. 언어는 없지만 말이야. 자, 그러면 가정의 내용을 옆에다 메모할게요. 언어는 없지만 동물도 사고할 수 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 수아 이 정도 사이즈가 괜찮은 거지 너? 보기.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가정을 했으니까 결론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가정에 대한. 그래서 C로 먼저 가봅니다. 자, this. 이 말은 말이야. 쌤은 이때 this가 받아주는 건 뭐예요? 동물도 뭐 할 수 있다? 사고가 가능하다. 근데 이 말은 반드시 대절 이하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동물들이 개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당연하게 말하는 건 아니야. for, 여러분들 여기서 for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로 나오는 for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야 되죠. 무엇 때문에 이게 개념까지 가진 않을 거냐면 사고의 일부는 maybe 아마도 non-conceptual 뭐 어떻게 진행될 수 있어서 비개념적인 사고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이 있어야 된다까지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됐어? 자, 그럼 옆에다가 물결 치고 다시 한번 쓸게. 자, 그들이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doesn't 아니야. 두 개 밑줄 쳐주시고요. doesn't와 얘를 묶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위로 빼겠습니다. 사고를 하더라도 개념이 필수인 것은 아니야 이 말인 거죠. 그러니 non-conceptual 무슨 사고도 가능해? 비개념적 사고도 가능해. 자, 이때 we can imagine for instance 이렇게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제 동물의 비개념적 사고에 대한 뭐? 예시.
자, 우리는 상상해보자. A squirrel, 다람쥐 한 마리를 상상해볼게. 근데 이 다람쥐는 who is planning how to get from the branch she is currently sitting on까지 괄호 닫고 여기 꾸며줘. 앞에 from에다가 빗금 치시고 뒤에 to에다가 빗금 쳐요. From A to B니까 A에서 B로 어떻게 get, 갈 수 있을까를 계획하는 상황인 거야. 지금 걔가 서 있는 branch에서 in front, from the tree in front, 앞에 있는 나무의 나뭇가지로 가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 다람쥐가 나뭇가지를 이동할 때 어떤 계획으로 사고를 하는지를 보자. 올라가 to this, 바로 여기서 이걸 하려면 그럼 쌤 이때 이거는 이거죠. 밑에 나오는 get from the branch to the branch 내용을 그대로 받는 거지. 즉 이때 this는 나뭇가지를 이동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하려면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그녀는 이때 그녀는 사람이에요. 다람쥐 받는 거예요. 다람쥐 받는 겁니다. 자, 이 다람쥐는 doesn't need a concept of a branch nor a concept of a tree. branch라든지 tree라는 개념은 없어도 돼. 즉, 내가 지금 나뭇가지 위에 올라와는 있지만 이게 나뭇가지야 라고 알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더 가볼게요. It might be enough. 아마 이걸로 충분할 거야. For her, 그녀가 to have, 가지는 건 이걸로 충분할 거야. The ability to think in image.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이면 충분할 거야. 쌤, 이 문장 뜯어야 돼요. 자, 다시 물결. Doesn't need a concept. 뭐는 필요하지 않고 개념은 필요한 게 아니야. 즉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이건 나뭇가지고 이건 나무고 이렇게 개념을 알 필요는 없고 단순히 to think in image 뭐로 생각하기만 하면 돼. 이미지로 생각하기만 하면 충분해.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make a mental map of the tree 나무의 정신적인 지도를 만드는 거야. where 그리고 거기서 자 이때 거기서는 앞에 나오는 멘탈 맵을 꾸며줘야 돼요. 걔가 이미지로 그린다는 거는 머릿속에 나무의 이미지를 그리는 거니까 그걸 멘탈 이미지라고 표현한 거고 그 머릿속에 그린 나무의 이미지 안에서 다람쥐는 can imagine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고 and try out different route 다른 경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야. 즉 내가 직접 절로 어떻게 넘어가지? 라는 거를 생각하기 전에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고 try 해볼 수 있는 거야 이 말이야. 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정신적인 지도가 뭔지 조금만 더 잡읍시다. 자, 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인 지도는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쵸? 단순히 머릿속에 그려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개념은 몰라도 되고 이미지만 그리는 능력이라면 충분하다 이 말인 거지. 그럼 그것도 thinking 뭐라고 있는 거야?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거 아니야. 그죠? 자, A 올라가겠습니다. This. 자, 이것은요. doesn't imply that. 대절이야를 암시하는 건 아닙니다. 들어가 보자. Squirrel. 이 다람쥐가 lack concept.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Simply that. 그냥 단순히 이거예요. They. 그들이요. Don't need them for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이런 구체적인 형태의 사고를 위해서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쌤 요거는 이렇게 이해할게. 이것은 이거를 암시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건 다람쥐 예시를 정리해 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람쥐한테 개념이 없다라는 건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doesn't 뭐고 아니고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doesn't 뭐다? 아니다. 단순히 그냥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개념까지 쓰지 않는 것뿐이다. 되나요? 오케이. 자, 이 문장 옆으로 묶어서 뺄게요. 말 어려우니까. 이미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개념이 없어서 써야 되는데 못 쓰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 내용 이해됩니까 이거? 다음 문장 볼게요. 마지막 거. 자 그러면 for us 우리가 말이야 to be able to say that 대절이야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자 이때 for us도 의미상 주어고요.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되거든. 그래서 쌤이 다시 한 거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뭐라고 말할 거냐면 동물한테 개념이 있다라고 말을 해볼까? 만약에 동물한테 개념을 인정하려면 우리는 have to show 입증해야 될 거야. 자 이때 show는 그냥 보여주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입증하다라는 표현이 돼. prove. 야 무엇을 입증할 거냐면 not just that 이것도 입증해야 될 뿐만 아니라 but also that 이것도 입증해야 될 거야. 동물들한테 개념이 있는지까지 설명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동물이 is capable of thinking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간 다음에 뿐만 아니라 동물이 had certain specific ability 특정 능력이 있다까지 보여줘야 돼. 하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 동물이 뭐 하는 건 입증할 수 있어. 생각했다라는 거는 입증할 수 있어.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장도 옆으로 묶어서 뺄게요. 이 문장 복잡하죠? 자 마지막 문장 또 옆으로 묶어서 빼겠습니까? 결국 동물의 개념을 입증하려면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는 괄호 열고 동물이 생각을 한다는 것도 입증해야 되고 거기에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조 잘 들어. 생각한다는 건 다람쥐의 사례처럼 이동해가는 것들을 보면 생각한다는 건 알 수 있지만 특정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까지 증명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 동물의 개념적 사고는 어렵지만 동물의 무슨 사고는 입증할 수 있다. 비개념적 사고는 입증할 수 있다. 됐어요? 다시 가정 부분에서 언어는 없지만 이란 말을 했지? 그럼 이 언어는 없지만 이라고 하는 건 동물에게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긴 어렵지만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뭘 한다는 건 맞다? 사고를 한다는 건 맞다. 그러니 이 사고는 어떤 사고는 입증할 수 있다. 비개념적 사고는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 됐죠? 자, 요 내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잡았고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37, 38만 보면 되니까 힘내서 마무리 끝내버릴게요. 자, 37번의 토픽 부르겠습니다. 얘 간단해요. 연골의 작용. 연골. 우리 몸에 있는 연골. 끝이고요. 자, 형광펜은 여기 잡겠습니다. 얘도 정답은 5번. 예스. 자, 또 봐볼게. 빨리 끝내줄게. 자, cartilage 이게 연골입니다. 자, 그럼 연골은 is extremel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합니다. For the healthy functioning of joint야. 여러분들 조인트는 뭐죠? 무릎이 접히는 부분과 같은 접합부를 말하는 건데 이 접합부가 건강하게 기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연골이 필요합니다. Especially 특히나 if that joint 만약에 그 접합부가 bears weight like your knee 당신의 무릎처럼 bears weight 무엇을 지니고 있는 상태면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거면 무릎은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거잖아요. 이런 접합부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연골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왼쪽에다 써볼게요. 선생님 첫 문장에서는 연골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 같죠?
그 연골의 기능은 바로 조인트의 건강한 작동에 기여하는 애인가 봐요. 자, 그럼 imagine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연골의 작용에 대한 뭐 들어가는 거구나? 예시 들어가겠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절 이하의 순간을 봅시다. 정은이 좀만 힘내면 돼. 자, you are looking into the inner working of your left knee. 당신의 left knee 어느 쪽 무릎 말할 거야? 대답? 왼쪽 무릎이 작동하는 걸 looking into the inner. 어디서 보자? 안에서 보자? 밖에서 보자? 안에서 한번 바라보자. as 뭐 할 때 말이야? You walk down the street. 네가 길을 걸어서 내려갈 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내려갈 때 어때요? 무릎이 펴집니까? 접혀졌다 펴집니까? 접혀졌다 펴지죠. 그럼 계속 완충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왼쪽 무릎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볼게. 자, when you, 야 너가 말이야, shift your weight, 당신의 무게를 from your left leg, 당신의 왼쪽 무릎에서, 왼쪽 다리에서 to your right, 어느 쪽으로 옮기는 거죠? 오른쪽으로 옮겨요. 자,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디뎠다가 어느 쪽으로 디딜 때? 오른쪽으로 디딜 때. 이런 그림인 것 같고, the pressure on your left knee, 당신 왼쪽 무릎에 가해지던 압박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왼쪽으로 걷다 오른쪽으로 다리를 옮겨. 그럼 왼쪽 무릎의 압박은 어떻게 돼? 풀어지겠죠. 그래서 릴리지드에다가 화살표 아랫방향 쓰셔야 돼요. 이거 어휘추론 바뀔 수 있어. 이미지 이해되니 이거? 오케이? 자, 왼쪽 무릎에 있는 압박은 펴집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the cartilage in your left knee, 당신의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은요 drink in, 흡입을 합니다. synovial fluid, 밑에 보면 윤활액을 흡입을 합니다. 그리고 in much the same way, 이건 마치 뭐와 되게 비슷한 방법이냐면요, 스펀지가 soak up liquid when put in water, 물 안에 들어갔을 때 soak up, 빨아들이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 연골이 윤활유를 빨아들이게 돼요. 됐습니까? 쌤 요거 연결할 건데, 자, 요 부분을 묶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과정 1번이라고 잡아봐. 길을 더 걸어 내려가는 순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게를 이동할 때 벌어지는 일인데, 과정 1번, 왼쪽에 가해지던 압박이 뭐해지며? 풀어지며. 자, then으로 올라가서 요 문장을 묶어서 then 위에다 쓰세요. 과정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왼쪽 무릎에 가해졌던 압박이 풀어지면서 왼쪽 무릎의 연골이 윤활액을 soak up, 뭐한다? 흡입합니다. 다음 문장, when you, 이번에는 네가 take another step, 다른 발걸음을 움직여서 transfer the weight back, 무게를 다시 onto your left leg, 어디로 옮기는 상황이야? 왼쪽으로 옮길게. 그럼 쌤 지금 이 문장에서는 다시 오른쪽 다리에서 어느 쪽으로 무게를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볼까요? 오른쪽 무릎에 가해지던 압박이 뭐해질 거고? 풀어질 거고, 오른쪽의 연골이 윤활액을 뭐 할 거고? 흡입할 거고. 그럼 왼쪽 무릎에서는 반대의 일이 벌어지겠죠. 압박이 뭐해지고 왼쪽은 세지고, 흡입했던 윤활액을 뭐 할까? 뱉어낼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장 보면 much of the fluid, 많은 액체가, 검은색, 이 많은 액체가 squeeze out, 짜서 out, 어디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요. cartilage, 어디 밖으로? 연골 밖으로요. 과정 이해되나요? 자, 그럼 쌤 요거 한번 묶어서 쓸게요. the fluid부터 요 부분까지. 자, 묶어서 이것의 의미 다시 한번 풀어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게 이동을 하니까 왼쪽 무릎의 연골이, 왼쪽 연골이 흡입했던 윤활액이 다시 뿜어져서 나온다 이거구나. 그리고 A에 나오는 바로 이렇게 조인트 플루이드가 스퀴징, 짜서 나오게 되면 바로 이게 다시 뿜어져 나온
윤활액을 말하는 거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괜찮나? 그리고 이게 into 들어왔다가 또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지. 연골의 밖으로. 이런 연골의 작용이 help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연골이 반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off 없어졌다가 on 가해지는 pressure of working 걷는 압박을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Without breaking under the pressure 압박에 breaking 뭐 하는 거 없이 무너지는 것 없이 말입니다. 미안해 잠깐만. 아이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읽었을 때 마지막 문장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자, helps it부터 여기까지 묶겠습니다. 묶어서 이게 연골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시문에서 이렇게 말했지. 연골은 조인트, 접합 부분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고요. 그 작동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라고 보면 돼요. 그럼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거겠지. 연골이 윤활액을 흡수했다가 다시 뭐 하면서 뱉어주면서 압력이 커졌을 때도 얘가 뭐 하지 않게 하는구나. 망가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밑에다가 여러분들 예를 좀 썼으면 좋겠어. 자, 경우 1이라고 써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거 여러분들이 좀 서술하셨으면 좋겠고 밑에다가 경우 2번을 오른쪽으로 이동했던 게 다시 어디로 이동하면? 왼쪽으로 이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썼으면 좋겠어. 자, 쌤 잠깐 휴지만 갖고 올 테니까 그동안 경우 1에서 어떤 일 벌어지는지 경우 2에서 어떤 일 벌어지는지 서술 한번 해주세요. 갔다 와서 답 부를게요. 다 썼어요 벌써?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모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걸었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걸었어요. 자, 왼쪽으로 이동합시다. 그럼 오른쪽 무릎에 가해졌던 압박이 뭐하고? 줄어들고. 그럼 얘한테서 있던 윤활액은 어떻게 되죠?
흡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왼쪽 무릎은 어때져요? 압박이 가해지고 그때 뿜었던 이제 흡수했던 윤활액을 품어주는 거죠. 그쵸? 요 과정만 이해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아니 내가 축농증이 있거든 선생님이? 축농증 있는 친구 없어? 아 뭐야 나만 쓰레기야 뭐야? 그래서 이게 비염이랑 알러지가 오면은 코가 갑자기 막혀. 그래서 선생님의 필수품 중 하나 코스프레이 있지? 그래서 지금 딱 뚫리지 않았어 또? 아까 되게 맹맹하지 않았니? 그치? 그래서 또 이제 뿌리고 왔습니다. 죄송한데 그 정은이가 점점 표정이 사라지고 있어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거. 다 끝내니까 기분 좋다. 자 마지막 거 토픽 갈 건데 자 요거 사람 이름이에요. 삐아제 들어보신 적 있죠? 아동 심리학자. 자 그래서 주제 부릅니다. 삐아제가 제시한 아동의 도덕에 대한 이해. 삐아제가 제시한 아동의 도덕에 대한 이해. 이거 명소 멘탈 괜찮아요? 아마도 maybe. 자 정답은 3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쌤이 끊어줄 건데 이렇게 끊어 갑시다. 자 3번에 앞에서 끊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본 노트에는 문장이 위치에 맞게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 삽입 문장 앞까지 끊는 거고요. 그리고 레덜 문장 넘어가서 또 여기서 이렇게 끊겠습니다. 자 그럼 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마지막에 taking turn in game 그 다음 is like 요거 하나만 잡게. 자,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먼저 도덕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부피에 대한 이해를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부피. 그리고 제시문을 포함한 자 이 자리에는 제시문을 포함한 레덜 문장까지 같이 들어가는 걸 거고 이해되나요? 그거는 도덕에 대한 이해로 소재가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부피에 대한 이해를 먼저 비유 사례로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도덕에 대한 이해를 본론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taking turn in game이라고 나왔는데 게임을 번갈아 하면서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도덕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이어지냐? 게임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는 거거든. 자, 그럼 가봅시다. 첫 문장부터 읽어보면 야, 삐아제는요 put the same amount of water 같은 물의 양을 두 개의 다른 글래스에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물의 양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이때 하나는 a tall narrow glass 되게 얇고 긴 병에다 담았고요. 하나는 wide한 곳에 담았어요. Then 그러고 난 다음에 asked 물었어요. put 동사 1번, asked 동사 2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이들한테 to compare two class. 여기선 ask가 요청하다가 맞겠다. to compare이라는 목적격 보어가 보이니까. 그렇죠? 그럼 두 개의 잔을 비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얘들아 안에 들어있는 양은 어떤 거야? 같아. 근데 겉보기 어때 보일까? 달라 보이겠지. 이제 이걸 좀 노렸던 것 같고요. 자, kids 아이들입니다. younger than 6 or 7 6살, 7살 이하의 아이들은 대절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The tall narrow glass 그 길고 큰 잔이요. Now hold more water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 more에다 화살표 윗방향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Because 그 이유는 뭐냐면요. The level 물이 차 있는 수준이 is higher 화살표 윗방향 뭐하기 때문이죠? 높기 때문이죠. 어떤 그림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네들은 부피에 대한 걸 생각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지. 부피는 용량이니까. 그럼 용량은 다른 걸 생각 못하고 눈에 봤을 때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했다 이거야. 그러면 아이들의 부피에 대한 인식은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없지. 왜? 봤을 때 알지 못했으니까.
내 말 이해돼요? 다시 부피에 대해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뒤에 더 봐요. And 그리고 when they are ready 그들이 준비가 됐을 때 그들은 figure out 알아차린다. The conversation of volume 부피의 볼륨 부피의 대화를 알아차립니다. 스스로 말이죠. Just by 단지 뭐 하면서 playing with cups of water 이 몇 잔의 물잔을 가지고 playing 이것저것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when they are ready 그들이 뭐가 된 상태면 준비 즉 어느 정도 컸을 땐 다시 이것저것 비교해 보면서 스스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됐나? 자 그럼 옆에다 좀 쓰자. 쌤 부피에 대한 이해 부분에다가 조금 더 첨언을 할게요. 아이들은 부피에 대해서 선천적인 지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게임을 통해 후천적으로는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인 거지. 자, 그리고 제시문 가볼게. 삐아제는 대절이야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의 도덕에 대한 이해도. 자, 소재 바뀌었어. 부피가 아니라 뭐로 나왔어? 도덕. 자, 이것도 is like 같다 다르다? 같다. The understanding of those water glass 그 물잔을 이해했던 것 같다. 그러니 비유해서 본론으로 전환해주는 문장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러므로 즉 우리는 대절이야라고 말할 수 자 동글 can't 있다 없다? 없다 부정이야. 그러면 대절 뒤에 나오는 말은 우리가 찾은 논지와 같은 논지여야 돼? 반대 논지여야 돼? 반대. 오케이. can't가 부정이기 때문에 innate라는 단어가 깜짝이야. 깜짝이야. innate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 innate는 뭐 한 거야? 선천적인 거죠. 오케이. 선천적이라고 할 수 없고요. or 아니면 키드들이 learn 배우는 건데 그걸 누가 못 푸시니? 성인으로부터 직접 배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바꿔 말하면 즉 도덕은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이며 플러스 어른이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놀면서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놀면서 후천적이며 스스로 놀면서 학습하는 겁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다음에 레더가 또 나와. 동그라미야. 자, 얘들아. 제시문에는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부정이었죠. 그러니까 뒤에 레더 문장은 무슨 문 나올까요? 긍정문 나오겠죠? 그래서 물결 쫙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셀프 컨스트럭티드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 체크해보면 셀프 컨스트럭티드예요. 설명하면 무슨 뜻이야? 스스로 constructed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아이들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누가 됐다 놓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른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다 와갑니다. 서윤씨 힘내세요. 자, taking turn 머리 쥐어뜯길래 아니야. taking turn in a game 게임에서 taking turn 계속 번갈아 하면서 말이야. is like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물을 두었다가 뺐다가 그 글래스들 사이에 앞으로 줬다가 뺐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놀이 같은 걸 하면서 말이야. 다음 거 once kid 아이들이 have reached the age of 5 or 6 5살이나 6살이 됐을 때 then playing 게임을 하고 working things out together 무언가를 같이 해보면 will help them 그들이 배우는데 도움을 줄 거야. about fairness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데 공정함에 대해서 배우는데 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건 그냥 도덕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람 때문에 그런 건거다. 괜찮나? 어찌됐든 그럼 이 도덕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면서 놀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 말도 똑같이 하는 거고요. far more effectively 훨씬 효과적으로 배워요. than any teaching from other 누가 가르치는 것보다
성인이 가르치는 것보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 문장도 다시 한번 풀어볼게. 결국 아동의 도덕적인 학습은 1번 선천이야 후천이야? 후천적으로 이어지며, 두 번째 어른이 가르쳐줘요 스스로 놀면서 배워요? 그렇지, 그 두 가지 키워드다 생각하면 돼.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휘경은 진도 마무리, 그 다음에 해석은 말했던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 하루 더 써서 다 끝내버리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끝낼 거고요.